대선 국면에서 더 플랜 영어가 주는 반향이 굉장히 큰데요. 정권 교체가 확실해지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의 어떤 의구심이랄까요? 의혹 이런 것들도 좀 무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방송만 해도 한 4년 가까이 개표 부정 이야기를 좀 해왔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정병진 목사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개표 부정에 대한 연구랄까요? 조사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이죠. 정병진 목사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오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수 날씨는 어떻습니까? 오늘 좋습니다. 참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일단 그 소회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더 플랜이 보여주는 어떤 개표 조작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일단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충격적이고요. 예. 우리들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통계학자들과 또 컴퓨터 전문가들 특히 해외 유수한 전문가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것을 또 더플랜이 시연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대선 국면이라 이제 정신 없지만 예. 반드시 바뀌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들을 아마 시민들이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목사님과 연결을 한 이유가요. 저번에 우리들 더 플랜에 대한 감상 후기도 방송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어떤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입장이고 선관위가 더 플랜에 대한 반박 자기들의 입장문을 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결해 드렸는데 선관위의 입장문을 보신 일단 총평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대국민 그야말로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야말로 사기를 쳐도 되는가. 저도 그거 보면서 있잖아요. 기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반박하실지 한번 들어볼게요. 할 말은 많지만은 예.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핵심적인 문제가 이제 미분류표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분류표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 무려 12페이지짜리의 입장문을 냈는데 저 요약본만 A4 용지 딱 3장. 맨 앞부분에 그러니까 요약본으로 돼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분류표에 대한 정의인데요. 예. 기표 형태가 불분명한 표 그리고 무효표를 미분류표로 분류한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표 형태가 불분명한 표라고 하는 게 애매한 표. 그죠? 애매한 표하고 확실한 무효표. 아예 기표를 안 했다 할지 판을 크게 벗어나 버린 표. 예. 이게 미분류표로 빠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푸른나무님, 이게 맞습니까? 애매한 표하고 무효표는 당연히 미분류표로 빠져야죠. 예. 근데 미분류표를 보면 애매한 표하고 무효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대부분의 미분류표로 빠진 표는 그런 애매한 표와 무효표 말고 대부분의 미분류표는 확인해 보면 그냥 정상적인 표예요. 예. 멀쩡한 표인데 미분류표로 빠져 있어요. 선관위 입장 발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표지 분류기는 정확히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기표 형태가 불분명한 투표지의 무효표는 미분류로 처리하여 사람이 직접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미분류표가 많다는 것은 정확히 기표하지 않은 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계적 오류가 아닌 불명확하게 기표하는 선거인의 기표 행태가 그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투표지 분류기의 미분류율이 외국의 기계적 오류율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개표 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관가한 것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정확합니다. 예. 네. 자, 이게 왜 거짓말이고 이게 지금 국민들을 기만하는 내용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18대 대선, 지난 대선 건데요. 예. 지난 대선의 전체 미분류표는 112만 4,628표입니다. 예. 3.66%. 그러니까 이건 이제 최성년이라는 선거무효소송인단 사무차장이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통계를 낸 건데요. 예. 112만여 표가 지금 미분류표로 빠졌고, 그 중에서 확인해 보니까 무효표는 12만 6,838표입니다. 예. 11.27%요. 나머지 99만 7,790표는 그냥 유효표예요. 예. 이상 없는. 88.7%는 그냥 이상이 없는 표입니다. 예.
그런데 절대 다수의 표가 이렇게 그냥 유효표, 이상 없는 정상적인 표임에도 불구하고 미분류표는 애매한 표하고 무효표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문제는 뭘로도 확인할 수가 있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2002년도부터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도입 당시부터 투표지 분류기, 그러니까 내부 이제 제한 이탈서라고 그러는데, 이제 투표지 분류기를 그 제작할 때 제작하는 업체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라는 제한 이탈서. 예. 그것을 확인해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미분류표 발생률이 정상표가 된 투표지의 경우 0.1% 이내여야 함. 이 이야기는 그냥 정상적인 표가 미분류표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0%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넣은 숫자겠죠, 그거는. 예, 0.1%. 그런데 지금 지난 대선에서 미분류표가 무려 3.66%. 그러니까 최성년 씨가 계산한 건 3.66%고요. 예. 그 더 플랜에서도 3.6%로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오늘 내가 처음으로 중요한 하나의 그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미분류율을, 지난 대선 미분류율을 오늘 공개를 해드립니다. 예. 더 플랜은 3.6%, 또 최승년님은 3.66%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수치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요?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지난 대선 거 전국 평균 미분류율을 냈더니 4.16%입니다. 오, 훨씬 높네요. 그게 높아요. 우리가 숫자로만 하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수십만 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높았고요. 근데도 이제 이 해명 자료에서는 그렇게 4.16%였다는 사실을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네요, 진짜로. 예. 슬쩍 그걸 숨기고 있고. 그렇게 미분류표가 높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표지 분류기를 제작할 때부터 미분류표가 그렇게 많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선관위는 미분류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를 제작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미분류율이 정상적인 표의 경우는 0.1% 이내여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계속 제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선거인의 기표 형태에 따라서 일부 현출 및 중복 기표 등의 투표지가 다수 발생하는 실제 환경에 있어서 미분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라라는 요구도 합니다. 어허. 그래서 무효표를 제외하고 평균 미분류율은 3% 이내여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16%가 나왔다는 것은 3%를 훨씬 지금 초과를 해버렸죠. 예. 자기네들이 제시한 기준에도 맞지 않고, 또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먼저. 예. 그때 당시에 미분류율은 전국 평균 3.37%였어요. 예. 그리고 18대 대선이 4.16%였고요. 예. 근데 이 18대 대선, 그러니까 2012년 대선까지 선거 때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는 한툴 시스템 거를 사용했습니다. 예. 무형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예.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기기가 노후화돼가지고 미분류율이 높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이 해명 자료에 보면은 기기상의 오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예. 미분류표가 나오는 건 기계적 오류가 아닌 불명확하게 기표하는 선거인의 기표 형태다.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기상의 오류, 기기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선관위는 한 거고. 근데 기기상의 그런 노후화의 문제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신형 투표지 분류기가 공직선거에 언제부터 사용된지 아시지요? 그 대선 이후에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13년도에 신형을 새로 제작을 했고요. 예. 그해 11월에 화성하고 저쪽 경남면 어딘가 그 해가지고 이렇게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이제 시범적으로 신형이 한번 사용이 됐고. 예.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2014년 6.4 지방선거입니다.
이게 이제 미류 시스템즈가 만든 이제 신형 투표지 분류기가 그때 이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육사지방선거에서 이제 처음 도입이 된 건데.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은 그게 처음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2개월 있다에 벌어진 선거예요? 예. 자, 그때 당시에 전국 미분류율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 전국 평균 미분류율이 1.65%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떨어졌네요. 그죠. 신형을 도입하고 확 떨어졌죠. 예. 끝나면 잘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는 뭐 도의원, 군의원, 뭐 시의원, 뭐 시장 선거가 복잡하잖아요. 예. 선거가 그렇게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미분류표가 전국 평균 1.65%밖에 안 나왔어요. 아하, 그러네요. 이게 제가 지금 이 전국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뭐 18대 대선에서는 4.16%가 나왔고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3.37%가 나왔고 2014년 6사 지방선거 때 1.65%가 나왔고 이것은 뭐 시민들이 파악한 게 아니고 예. 중앙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내부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사님. 예. 제가 더 플랜 후기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투표지 분류기하고 서버를 완전히 교체하죠.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도 우리들이 그런 의심을 했었잖아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것 같다. 소송이 걸려 있음에도 완전히 그거를 가리하면서 증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뭐 그런 형태였다고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형 투표지 분류기를 폐기해버렸죠. 예. 그리고 대선 당시에 이제 그 인차 서버를 사용해서 인차 서버로 빼버렸죠. 그래서 뭐 그 근거가 그걸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없앤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의혹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더 질문이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박혁진 씨가 지금도 정보센터장에 있습니까? 지금 국장 됐습니다. 국장이요? 예, 정보센터.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정보센터로 각 구시군위원회 개표장에서 개표 결과를 보고를 하면 거기로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서버로 다 모이는데 그걸 이제 언론사 및 포털사, 방송사에게 쏘아주잖아요. 실시간으로. 그 정보센터라고 합니다.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였는데 올해부터 거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정보자료국으로 승격됐어요. 아하, 그럼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건데 승격만 된 상황이고 그 인물은 그대로 앉아 있다는 거죠? 국장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센터장이었는데 센터장에서 그 세계 과를 거느린 국장이 됐습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까 봐 설명드리는데 박혁지 씨는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의 서울시에서 측근으로 있던 분인데 갑자기 선관위에 꽂히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센터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말씀 들으신 것처럼 국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사례는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본 결과 서울시, 그러니까 고위 말하자면 정보센터장으로 왔잖아요, 이분이. 그냥 하급 직원도 아니고 그렇게 서울시 공무원이 선관위, 중앙선관위에서는 서기관급으로 온 케이스는 없습니다. 유일하죠? 유일합니다. 지금 역대 없어요. 이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명박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왜 뜬금없이 선관위로 가서 지금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냐고요. 예, 아무튼 그런 것은 뭐 제가 이제 그 정보 공개로 확인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미분류율에 대해서 그 선관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선관위뿐만 아니라 뭐 일반 언론사들은 뭐 선관위에서 해명한 거 받아쓰기만 하고 있고 뭐 뉴스타파의 최승호 앵커랄지 뭐 이런 분들 페북에나 뭐 이런 데가 쓰여놓은 거 보면은 더 플랜에 대한 소감에서 아니 뭐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노년층에 그러니까 노인들이 손이 떨려서 그렇게 그 미분류표를 많이 발생시키는 거 아니냐. 이건 노인 폄훼 발언이에요. 그분들은 뭐 그 정도도 못 하시는 분들이 투표를 하실까봐. 근데 희한하게도요. 선관위도 그런 주장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해명 자료를 보면은 명확하지 않은 기표로 인하여 미분류 처리된 투표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연령이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지금 연령이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이라고 했지 있을 것이다. 내지는 그렇게 추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18대 대선 개표 결과를 보면 노년층이 많은 시골 지역 군 단위의 미분류율은 5%대 초반대로
청년층이 많은 도시 지역, 시 지역의 2% 후반대보다 1.8%, 1.8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바, 이는 노년층의 투표에서 미분류표로 처리되는 비율이 청년층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이렇게 의미까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손떨림설을 주장해왔던,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왔던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선관위가 이렇게 확인해줬네, 라고 하면서 박수를 쳤을 겁니다. 손떨림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잖아요. 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예. 선관위가 말하는 이런 그 내용이 언뜻 보면 맞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대선의 미분류율을 전국 단위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실제로 서울시,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대도시인 서울시, 각 투표구의 미분류율은 거의 2%에서 3%대입니다. 거의 2%에서 3%대인데요. 예. 반면에, 예를 들면 경남, 전남,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경남 예를 들면 경남 의령만 하더라도 의령 같은 경우는 미분류율이 8.58%, 양산 같은 경우는 5.29%, 경남 산청의 경우는 9.14%, 평균이 그렇게 나와요, 막.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2%에서 3%대고, 그 다음에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천 같은 경우도 2%에서 3%대. 뭐 다 그렇습니다. 그 시 단위의 투표구들에서는 대부분 다 2%에서 3%대예요. 그렇지만 군 단위에서는 실제로 5% 이상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선관위 말이 맞죠. 예. 근데요, 예외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외가 적지 않아요. 예를 들면 충북 음성 군 단위인데요. 예. 여기는 3.9%. 예. 강원도 홍천 군인데 예. 여기도 3.9%. 경북 칠곡 군, 여기도 군 단위인데 3.1%. 예. 이렇게 예외들이 존재하고요. 예. 대도시라 그래서 반드시 또 2, 3%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 지난 대선 당시에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5.48%입니다. 평균. 여기는 이제 젊은이 손떨림설이네. 네, 그렇죠. 그죠? 애매한 표하고 확실한 무효표, 아예 기표를 안 했다 할지 판을 크게 벗어나 버린 표. 예. 이게 미분류표로 빠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푸른나무님, 이게 맞습니까? 애매한 표하고 무효표는 당연히 미분류표로 빠져야죠. 예. 근데 미분류표를 보면 애매한 표하고 무효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대부분의 미분류표로 빠진 표는 그런 애매한 표와 무효표 말고 대부분의 미분류표는 확인해 보면 그냥 정상적인 표예요. 예. 멀쩡한 표인데 미분류표로 빠져 있어요. 선관위 입장 발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표지 분류기는 정확히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기표 형태가 불분명한 투표지의 무효표는 미분류로 처리하여 사람이 직접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미분류표가 많다는 것은 정확히 기표하지 않은 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계적 오류가 아닌 불명확하게 기표하는 선거인의 기표 행태가 그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투표지 분류기의 미분류율이 외국의 기계적 오류율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개표 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관가한 것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정확합니다. 예. 네. 자, 이게 왜 거짓말이고 이게 지금 국민들을 대선 국면에서 더 플랜 영어가 주는 반향이 굉장히 큰데요. 정권 교체가 확실해지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의 어떤 의구심이랄까요? 의혹 이런 것들도 좀 무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방송만 해도 한 4년 가까이 개표 부정 이야기를 좀 해왔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정병진 목사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개표 부정에 대한 연구랄까요? 조사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이죠. 정병진 목사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오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수 날씨는 어떻습니까? 오늘 좋습니다. 참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일단 그 소회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더 플랜이 보여주는 어떤 개표 조작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일단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 정말 충격적이고요. 예. 우리들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통계학자들과 또
컴퓨터 전문가들, 특히 그 해외 유수한 그 전문가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것을 또 그 도플러는 시연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대선 국면이라 이제 정신이 없지만 예. 반드시 바뀌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들을 아마 시민들이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목사님과 연결을 한 이유가요. 저번에 우리들 더 플랜에 대한 감상 후기도 방송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어떤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입장이고 선관위가 더 플랜에 대한 그 반박 자기들의 입장문을 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결해 드렸는데 선관위의 입장문을 보신 일단 총평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대국민 그야말로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야말로 사기를 쳐도 되는가. 저도 그거 보면서 있잖아요. 기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반박하실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 할 말은 많지만은 예. 뭐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핵심적인 문제가 이제 미분류표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분류표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 무려 12페이지짜리의 그 입장문을 냈는데 저 요약본만 A4 용지 딱 3장. 그 맨 앞부분에 그러니까 요약본으로 돼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분류표에 대한 정의인데요. 예. 기표 형태가 불분명한 표 그리고 무효표를 미분류표로 분류한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표 형태가 불분명한 표라고 하는 게 애매한 표, 한 이탈서라고 그러는데 이제 표지 분류기를 그 제작할 때 제작하는 업체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라는 제한 이탈서. 예. 그것을 확인해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미분류표 발생률이 정상표가 된 투표지의 경우 0.1% 이내여야 함. 이 이야기는 그냥 정상적인 표가 미분류표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0%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넣은 숫자겠죠, 그거는. 예, 0.1%. 그런데 지금 지난 대선에서 미분류표가 무려 3.66%. 그러니까 최성년 씨가 계산한 건 3.66%고요. 예. 그 더 플랜에서도 3.6%로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오늘 내가 처음으로 중요한 하나의 그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미분류율을 지난 대선 미분류율을 오늘 공개를 해드립니다. 예. 더 플랜은 3.6%, 또 최승년님은 3.66%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수치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요?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지난 대선 거 전국 평균 미분류율을 냈더니 4.16%입니다. 오, 훨씬 높네요. 그게 높아요. 우리가 숫자로만 따지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수십만 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높았고요. 근데도 이제 기만하는 내용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18대 대선, 지난 대선 건데요. 예. 지난 대선의 전체 미분류표는 112만 4,628표입니다. 예. 3.66%.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최성년이라는 그 선거무효소송인단 사무차장이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통계를 낸 건데요. 예. 112만여 표가 지금 미분류표로 빠졌고, 그 중에서 확인해 보니까 무효표는 12만 6,838표입니다. 예. 11.27%요. 나머지 99만 7,790표는 그냥 유효표예요. 예. 이상 없는. 88.7%는 그냥 이상이 없는 표입니다. 예. 그런데 절대 다수의 표가 이렇게 그냥 유효표, 이상 없는 정상적인 표임에도 불구하고 미분류표는 애매한 표하고 무효표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문제는 뭘로도 확인할 수가 있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2002년도부터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도입 당시부터 투표지 분류기, 그러니까 내부 이제 제한